대북 전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박상학 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네,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뭐 중간에 끝났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압수수색이 예. 진행이 됐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이 동생인 박정우 대표가 이끄는 큰샘 사무실, 예. 그리고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사무실,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박상학 대표의 이제 신체 압수수색으로 표현이 됐는데 예.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휴대전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돼서 예. 이 박상학 대표는 대표 본인 역시도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예. 오전에 박상학 대표가 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무실 관계자들이 대표도 부재한 상황이고 변호인도 없는 상태라 변호인이 오면 하겠다라면서 예.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막는 바람에 조금 이제 경찰과 대치하는 어떤 그런 장면도 좀 연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후에 변호인이 오고 아마 지금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은 되고 있고요. 일단 박상학 대표는 이 압수수색을 자신 신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래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북 전단은 계속 날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 예.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뭐 여기가 서울입니까 평양입니까? 저는 이렇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 순간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탈북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 대북 전단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를 폭파한 게 박상학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왜 그 야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기부금 출처랑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는 다 사기꾼들 하는 소리고 일반 국민들께서 5천 원, 만 원씩 보내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보내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압수수색 나왔었는데 예. 이거 황당한 일이죠. 예. 저 김정은이 김여정의 그런 이제 앞에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자갈을 묻혀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는 일이죠. 참 앞으로도 계속 날리실 생각이세요? 뭐 김정은이 폭정이 계속돼서 북한 인민들이 죽음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 대북전단은 계속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계속 갈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안수사대는 간첩을 잡는 기관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 북한 주민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안수사대가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사람을 잡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압수수색 시기도 너무 지나치게 빠른 것과 우리가 과연 조국이나 윤미향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판단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그러니까 지금 박상학 씨랑 대변인 변호인 얘기를 좀 들어보긴 했는데 일단 자택은 집은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택 사실 오늘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됐고 집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집에서 지금 박상학 씨의 가족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예. 좀 순간 그 현장에 취재진들이 수십 명이 몰려가는 어떤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이 박상학 씨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는데 이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잘못 알려진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자택은 그래서 이제 사실 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예. 자택이 한번 노출됐을 때 굉장히 예민한 반응 보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해프닝으로 더 많은 기자들에게 지금 자택이 한 번 더 노출이 되는 상황에 놓여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자택 앞에는 박상학 씨를 오히려 보호하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들이 늘 상주해 있으니까 아마 그게 압수수색 경찰로 좀 오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니까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아마 오인을 한 것 같은데요. 뭐 분명하게 하는 거는 휴대폰하고 이제 자동차, 봉고차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상학 대표가 사실 저 2000년대 초기부터 저 활동을 해오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다른 여러 단체들하고도 갈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단을 그렇게 자꾸 과시용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데서
언론이 알리고 언론을 불러서 예. 카메라를 찍게 하고 이게 대북 전단이 보내는 취지가 맞느냐 이런 논쟁이 계속 많았고 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저분은 좀 격앙된 상태에서 여기가 평양이냐 서울이냐 그러는데 여기는 분명 서울이고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건 사실이고 예. 뭐 그건 뭐 누가 뭐라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가 이번에 조금 좀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예.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남북이 이렇게 지금 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렇게 전단을 알리고 그걸 또 언론에 보내고 이러는 행동들은 앞으로는 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지난 23일에 그 SBS 취재진이 박상학 대표 자택을 처음 찾아갔을 때 박상학 대표가 그랬잖아요. 자기 집은 비공개 보안 사안이고 자기 집이 노출되면 자택이 노출되면 북한의 테러리스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암살될 수도 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SBS가 북한의 김정은과 공모한 짓이다. 뭐 공모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극렬하게 비판하고 실제로 폭행도 휘둘렀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자의 일부는 뇌진탕까지 손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박상학 대표가 이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자택이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신변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면 지금 대북 전단으로 해서 떨고 있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감과 그분들의 하소연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가 불안하고 그 불안감이 떠는 것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접경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이 떠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나는 거기 가서 전단을 날릴 거다. 예. 계속적으로 날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지금 인터넷과 SNS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본인이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처음 강하게 반발하고 강력하게 성명을 발표하는 그 주 원인이 이런 박상학 씨가 이끄는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도 통일부 당국자들도 사실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아니라 북한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내부의 경제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불만 또 그로 인한 주민들의 동요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북한이 반발하는 주 원인이 아니라는 쪽에 이제 많이 해석의 무게가 실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너무 과잉해서 지금 박상학 씨를 또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고발한 게 아닌가 이런 반론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박상학 대표 측과 박상학 대표가 얘기하듯이 북한의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박상학이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 지금 폭파한 거는 네, 김정은인데 왜 자기를 잡느냐? 자기를 잡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고 원장님도 고원장님, 얘기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박상학 씨가 지금 대북 전단을 뿌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의 발전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의 정치 수용소가 사라질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단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김정은과 김여정을 정말 낯뜨겁게 일본 포르노 테이프에 그 사진을 합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부분들.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짜 뉴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예. 주로 저 전단지에는 주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를 조롱하는 형태의 내용이 많다는 선정적이고 네. 자극적인 말. 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건데 그게 과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전단인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박상학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대북 전단에 대해서 그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박상학을 때려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박상학 씨는 계속적으로 정부와 대북 전단 문제 예.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거든요. 지금 박상학 씨 편을 들어주고 있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박상학 씨를 가리켜서 사기꾼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극렬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현종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과잉으로 정말 표적화하는 건가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도대체 그럼 무슨 법으로 규제를 할 거냐니까 문제예요. 저는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어떤 법률로 의율해서 지금 할 거냐라는 게 아마 경찰의 고민일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저걸 지금 명백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교류협력법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한 법 적용이에요. 해양 오염법 공유수면관리법, 뭐 가스관리법 뭐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걸 이런 어떤 것들을 그걸로 처벌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제사회나 국내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그동안 사실 박상학 대표가 사실 자신의 어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저런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게 사실은 보낸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구별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너무 과잉하게 저렇게 하면 오히려 박상학 대표만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띄워주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후원금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박상학 대표도 사실은 뭐 그동안 많은 후원금을 받고 했지만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좀 이 부분은 너무 이제 과잉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뭔지 또 그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그 경찰들 동원하고 뭐 이런 게 어떤 보여주기식 그런 걸로 저는 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박상학 씨 자유북한운동연합에 쏠려 있는 사이에 또 다른 탈북자 단체가 또 풍선을 날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인데 순교자의 소리.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마 전에 이 자금 유용 혐의로 이 탈북민 단체 4개 단체를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중에 한 곳인 단체거든요. 그 직후에 이제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전단을 보낸 적은 없고 오직 북한 정부가 직접 출판한 성경책만 우리는 보낸 거다라면서 지금 저 풍선 안에 시커멓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책이군요. 그렇습니다. 저 안에 이제 성경책을 담았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성경책만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범죄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이 단체가 어제 오후에 인천 강화도에서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저기 이제 그 풍선에다가 성경책을 넣어서 북한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사진과 함께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무해한 천연고무로 만든 풍선에다가 성경을 넣어서 헬륨가스를 주입해서 북한으로 풍선 4개를 띄웠고 자기들이 GPS로 확인을 해봤더니 북한의 철원군에 정확하게 떨어졌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범죄로 여겨진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범죄자 취급을 감당할 것이고 당국의 처벌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북한의 물품을 살포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거는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거군요. 본인들 주장으로는 GPS 확인한 결과 북한에 있는 철원군에 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상학 씨가 보낸 거는 엉뚱하게도 홍천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향은 이번에 바람의 방향은 맞았나 보죠? 뭐 주장이 맞다면 바람이 이제 맞은 거겠죠. 순교자의 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저는 잘 모르는 단체인데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북한에서 만든 성경책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종교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도 종교학과가 있군요. 종교학과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성경책인데 이거는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성경책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입수해가지고 그걸 다시 찍어가지고 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거는 박상학 대표하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야 되고 약간 저거는 좀 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성경책을 보내면은 저걸 주워 가지고 읽어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지하 교회가 뭐 지금 종교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200곳 된다, 300곳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2-3명씩 있는 교회가.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또 육성이 담긴 메시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는 건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가서 찍어와서 북한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저 성경책은 뭐 노동당원이나 군인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죠. 그렇지만 또 종교를 또 믿으려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거는 막 대낮에 이렇게 막 올려서 부리고 뭐 타도하라 하고 보내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남 비방 성명 단체들 막 나올 때 스님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머리가 긴 스님들, 북한의 스님들이 갑자기 남조선을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강경을 했는데 어쨌든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독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있긴 있는 거군요. 뭐 불교도 연맹도 있고 천주교 동맹도 있는데 이거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이 만든 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조선노동당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특히 유럽에서 많이 가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봐라. 이거 스님이고 이 봐라 우리 목사님이다. 그럼 물어보면
줄줄줄이 성경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오 진짜 그런가 보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성경 공부는 저런 성경책을 통해서 한다.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은 안 되겠군요. 그렇죠. 성경책 날려봐야. 그렇죠. 예, 예.